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이렇게나 인생이 돌아간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30대 여자입니다. 좋은 남자는 대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인간도 처음에는 분명 다정하고 스윗한 일명 사랑꾼이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나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적어도 배신으로 가슴이 찢어질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할 만큼 남편을 믿었습니다. 돈도 나름대로 잘 벌고 얼굴도 그만하면 봐줄만 하고 키도 평균 정도? 딱 봤을 때 호감형인 남자였어요. 사실 주변에서 남자 믿지 말라고 남편들 죄다 다른 여자 만난다, 불륜을 저지른다 이딴 말 전부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지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별탈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던 과거의 제 모습이 참 한스럽네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불쑥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내일부터 당직이야. 당직? 그런 건 없었잖아. 이제부터 생겼어. 그럼 언제 오는데? 안 오지. 양말이랑 속옷 좀 챙겨주라. 와이셔츠도 새 걸로 하나 챙겨주고. 날밤을 샌다고? 당직실이 있어. 거기서 쪽잠 자면서 버티는 거지. 당직을 핑계로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을 때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회사 시스템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직장에 동료가 몇인데 왜 당신만 당직을 서는 것 같냐고, 그 순서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당직 선다니까 하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이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바람에 남편을 의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가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들 바보셨죠. 아무튼 시어머니가 제 혼을 빼놓는 바람에 남편의 외도를 깊게 파헤칠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남편이 당직을 하던 날 밥은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대충 라면으로 때운다는 남편이 안쓰러워 그날은 남편이 좋아하는 유부초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밥 굶을까봐 찾아간 것도 있지만 진짜 당직실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직장에 찾아가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여보, 왜? 밥은 먹었어? 먹긴 뭘 먹어. 바빠서 대충 간식으로 때웠지. 그럴 줄 알고 내가 도시락 싸왔지. 어? 내려와, 바로 앞이야. 어디 앞이라고? 당신 있는 곳 바로 앞이라니까? 말도 없이 오고 그래. 나 지금 못 나가. 잠깐 못 나와? 당직이라니까? 아무리 당직이어도 화장실은 갈 거 아니야. 살짝 나와서 이것만 받아가면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돼? 미리 말이라도 해주고 왔으면 나갈 여유가 생겼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까 나도 난처하잖아. 지금은 곤란해. 그래서 진짜 못 나온다고? 그럼 도시락 어디 맡길 때라도 없어? 밥은 먹어야지.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안 하던 짓을 하냐? 왜 화를 내? 와이프가 도시락 싸왔으면 정성을 봐서라도 고맙다고 해주면 어디 덧나?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거야. 난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말라고. 아무튼 지금은 못 나가니까 집에 먼저 가 있어. 그렇게 남편은 매몰차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진짜로 그날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별로 바빠 보이지도 않더구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저도 서럽고 지쳤네요. 그때부터 스멀스멀 의심의 감정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인간이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기겁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을 수도 있겠구나. 좀 더 집요하게 캐물어 볼 걸 그랬나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일할 땐 예민해서 그렇다고 저더러 이해해달라 하며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갑자기 찾아간 건 내 불찰이기도 해. 인정할게. 하지만 당신도 나한테 너무했어. 앞으로 이런 일 종종 있을 거야. 대신 미리 3시간 전쯤에 말하고 갈 테니까 당직실에 있다는 걸 나한테 증명시켜줘. 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당직실에 있는지 펜션에 있는지 알게 뭐야? 와이프를 안심부터 시켜주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아니야? 알겠어. 나도 앞으로 당황하지 않고 당신이 왔을 때 준비하고 있을게. 근데 그게 그렇게 의심스러웠어? 당신은 나를 진짜 모른다. 다른 남자들은 다 늑대여도 나 하나는 믿어도 된다니까? 솔직히 좀 서운하네. 믿지. 믿으니까 더 확신받고 싶은 거야. 나 당신만 바라보고 결혼한 거 알잖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건 다 당신 하나만 믿었기 때문이야. 알지? 나 호강시켜주기로 한 거. 나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 거 많은 거 알지? 알지, 안다니까. 앞으로 내가 확신만 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결혼을 하면서 제 직장을 관두고 남편을 따라왔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스스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따라 제가 옮기는 게 당연한 일이긴 했지만 그럼 내 인생은 뭐지? 앞으로 나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럴 거면 학창시절에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 하는 허탈감이 좀 들어서 살짝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남편에게 토로하고 본의 아니게 집착 아닌 집착을 했던 건 인정합니다. 남편도 많이 질렸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혼자 외로운데 당직까지 서가면서 와이프를 외롭게 하는 게 내심 서운했네요. 남편은 저를 안심시킨답시고 미리 알려만 주면 당직을 서다가도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몇 번 남편이 당직일 때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남편을 보는데 피부가 너무 반짝이는 거예요. 선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절대 바르지 않아서 항상 까칠했던 피부를 달고 다녔기 때문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이 낯설어서 물어봤어요. 여보, 얼굴에 뭐 발랐어?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이 매끈한데 원래 이렇게 촉촉한 피부 아니잖아. 화장품 냄새가 풀풀 나는구만 뭘. 이거? 그냥 회사에서 뭐 샘플 하나 주길래 발랐지. 어때? 피부 좀 좋아 보여? 사무실이 너무 건조하더라고. 당신이 크림을 바른다고? 얼굴에? 내가 바르라고 쥐어줄 땐 쳐다보지도 않더니 직접 발랐다고? 왜? 나는 뭐 얼굴에 뭐 좀 바르면 안 되냐? 당신은 허구한 날 화장품 사느라 다달이 돈 나가잖아. 나도 좀 꾸미고 살자. 아니, 내 말은 낯설어서 그렇지. 얼굴에 뭐 바르면 답답해서 싫다며. 요새 동료들 보면 남자들도 다 선크림 바르고 피부과도 다니더라. 이참에 나도 관리나 좀 해볼까 하고. 왜? 세장가라도 가려고?
뭔 소리야?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갑자기 늦바람이 들었대? 아니, 누구긴 누구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지. 아니, 부부 사이에도 그 적당한 긴장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아, 내가 매일 집에서 퍼질러 있어봐. 긴장감이 생기겠어? 난 긴장감보단 안정감이 좋아. 그게 나를 더 설레게 한다고. 여보, 소가 말이야. 얼마나 신기한 동물인 줄 알아? 풀을 먹고 자라는 건 똑같은데 환경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진다니까? 우리에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막는 소랑 초원에서 맘껏 풀 뜯어먹고 사는 소, 둘 중에 어떤 소가 더 건강하겠어? 사람도 똑같아. 어느 정도는 느슨하게 풀어둬야 더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라고. 난 솔직히 당신을 100% 믿기 때문에 연락이 안 돼도 믿고 기다릴 수 있어. 그게 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지금 생각해보면 헛소리였지만 그때는 하도 진지하게 말을 해서 제가 남편을 너무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어느 순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바로바로 깨닫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확 달라져 있는 낯선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을 믿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살던 어느 날 남편의 불륜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옷을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슨 칼국수 집이었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수상했어요. 남편은 그날 분명 저한테 당직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저 멀리 칼국수 집에 왜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칼국수를 2그릇 결제했으니 이건 분명 2명이서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또 공교롭게도 남편의 당직날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나한테 혹시 거짓말을 하나 싶어서 그날 바로 남편의 직장으로 달려갔어요. 전화해서 당장 나오라고. 내가 지금 뭘 본지 아냐고. 칼국수는 누구랑 먹은 거냐고. 지금은 어디길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마구 추궁했더니 결국 남편이 잔뜩 지친 모습으로 나오더니 긴 한숨을 쉬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는데 꼭 이렇게 방해해야겠냐? 내가 지금 제정신이게 생겼어? 칼국수집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그건 상사분이 갑자기 칼국수 먹고 싶다고 해서 당직 중에 야식 먹고 온 거야. 둘이 먹으면 뭐 당연히 불륜이고 바람이야? 막말로 내가 진짜 딴짓을 하고 돌아다녔으면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내 주머니에 넣어놨겠어? 그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당신도 참 징하다 징해. 날 그렇게 못 믿냐? 지금 일하다가 급하게 나온 거 안 보여? 지금도 상사 눈치 보느라 죽을 맛인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됐고. 남편 그렇게 의심할 거면 대체 나랑 왜 사냐?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결혼은 왜 했는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그곳에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는데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네요. 뭐가 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조차도 알 수 없어 남편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몇 번 더 불시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질린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와서 저에게 투덜대다가 도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리고 불현듯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스스로 깨닫고 너무 놀라서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 또 불러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불러내라. 나도 지치고 힘들다고!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뭔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하기로 했더라?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거 하면 되지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왔어? 진짜 몰라?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기억해야 돼? 그날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한 날인데 어제도 얘기 나눴잖아. 그걸 까먹었어? 그랬나? 날짜가 벌써 그렇게 됐어? 내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걸 잊어버렸네. 당연히 모르겠지. 당신 내 남편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도련님, 우리 남편 지금 어딨어요? 연기 그만하고 알려줘요.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불시에 검문하러 들이닥쳤을 때 남편인 척 연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도련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묘하게 시원치 않았던 생각이 들었던 건 남편의 말투와는 사뭇 다른 부분과 눈 밑에 미세한 점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둘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결혼 전에 몰래카메라도 몇 번 당해봤고 짓궂은 장난에도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를 쓰고 둘의 차이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덕분에 눈속임을 제대로 눈치챌 수 있었죠. 도련님은 제 말에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되도 않는 연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도련님이라니. 형제끼리 참 우애가 좋네요. 남편 대행 역할도 해주고 옷도 똑같이 입어주고 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대요? 뭐 들키면 안 되는 치명적인 비밀이라도 있나 봐요? 둘이 같은 회사 다니는 건 알았지만 신분까지 함께 쓰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혹시 결혼식 입장할 때는 제 남편이 제 손 잡은 거 맞죠? 나랑 같이 살던 사람은 그 인간 확실한가요?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양심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줘요. 속고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셋이서 삼자대면이라도 해볼까요? 설마 내가 내 남편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볼까봐? 난동이라도 피우면 제대로 말해주겠어요? 지금 내가 제정신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쪽 내 남편 아니잖아. 연기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소리쳐 볼까요? 내 남편 어딨는지 내가 직접 찾아볼까요? 일단 진정하세요. 도련님 맞죠? 내 눈은 못 속여요. 형이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 남편 지금 어디 있는데요? 어디서 뭘 하길래 동생한테 이런 짓을 시키냐고요? 그냥 좀 바쁘다는 것만 알아요. 그 이상은 저도 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 주실 수는 없을까요? 당직이 있었다는 건 사실인가요? 거짓말이죠? 미안합니다. 저도 지금 난처한 상황이에요. 저도 형이 어디서 뭘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저한테 부탁하길래 저도 마지못해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둘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그렇게 도련님은 긴 말하지 못하고 서둘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둘이 무슨 상황극을 이토록 허술하게 하냔 말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참 신호가 가더니 받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글쎄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도련님을 통해 상황이 전달이 된 모양이에요.
득달같이 전화기를 꺼놓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저는 집에 돌아가 망부석처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집에는 들어오겠지. 물건들이 다 여기 있는데 제 발로 기어 들어오겠지 싶어 잠도 안 자고 기다렸는데 남편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작정하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불길한 생각에 집에 있는 남편 물건을 죄다 뒤져보는데 옷 말고는 귀중품들을 미리 다 빼갔더라고요. 이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준비를 해놨던 걸까요? 대체 제가 알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보니 남편의 지인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고 스치듯이 지나친 게 다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부서는 달랐지만 제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전화를 걸어봤어요. 사정을 얘기하고 남편에 대해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야, 알아보니까 네 남편 퇴사한 지 꽤 됐는데? 퇴사를 했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일단 인사팀 정보에 있는 퇴사 처리한 걸로 나와 있어. 그 인간 갑자기 잠적해버렸어. 나 어쩜 좋아? 일단 직원들 통해서 내가 수소문 좀 해볼게. 너무 상심하지 말고. 부탁 좀 할게.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지금 단서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연락이 되겠지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훌쩍 지나도 남편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때마침 시어머니도 매일 하시던 연락을 뚝 끊으시길래 뭔가를 알고 계시나 보다 싶어 결국 저는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벨을 눌러도 나오지 않길래 문을 쾅쾅 두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절 맞이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갑자기 찾아오고 그러냐? 어머님,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딨어요? 뭔 소리야? 내 아들한테 뭔 일 있어? 저한테 거짓말하고 들통나서 잠적해버렸어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어머님은 아시죠? 그 사람 지금 여기 있는 거 맞죠? 아이, 그놈을 왜 여기서 찾니? 네가 남편 간수를 잘했어야지. 전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기만 했다니까요? 저한테 먼저 숨기고 거짓말한 건 그 사람이라고요. 니들 툭하면 싸우는 거 아주 찌긋찌긋해 죽겠다. 아, 니네가 그러고도 부부냐? 그럴 거면 그냥 속 시원하게 이혼하고 따로 살아. 뭐하러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절 배신하고 잠적했다고요. 어머님, 지금 감싸고 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오해를 풀고 사실을 파악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지금 저 혼자 바보 됐잖아요. 지금 네 말은 뭐 내가 우리 아들 감싸주고 숨겨주기라도 했다는 소리니? 내가 왜? 막말로 지가 잘못을 했으면 뻔뻔하게 본가에 와서 숨어 있겠어? 아이, 숨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몸 숨기고 있겠지. 진짜 그 사람 여기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한번 네가 직접 찾아볼래? 그래야 성이 차겠어. 안 그래도 바빠 죽겠구만.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난리야? 넌 위아래도 없니? 너는 꼭 필요할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쓸모없을 때만 나타나서 귀찮게 굴더라. 지들끼리 싸워놓고 시댁 와서 행패는 무슨. 아이, 썩 나가! 둘러보니 시댁집은 조용하더라고요.
신발장에 신발도 없고 흔적도 없길래 그냥 그대로 나갔어요. 하지만 자꾸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가려다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가려다가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마당에 나오는 광경을 멀리서 발견하게 됐죠. 시어머니는 제가 사라지기만을 바라신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멍청한 거 봐라. 며느리 바꾸길 잘했어. 엄마 말 듣길 잘했지? 그랬더니 집안에서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간 거 확실하지? 들키면 난처해지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내쫓았다니까. 아마 지금쯤 오만대 뒤지면서 헛수고하고 있을 거다. 지가 멍청한 걸 탓해야지. 너는 그냥 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다. 명심해.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그 집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절 보며 놀라시더니 재빨리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흥분했던 저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계속 열어달라고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열 수 없다고 당장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남편과 대화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잠적을 한 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눈이 돌아가서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문 손잡이를 쾅쾅 내려찍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는 저더러 미쳤다고 당장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 내려치니까 어느새 문고리가 느슨해지더라고요. 최대한 힘을 모아서 쾅 내려치니까 결국 문고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실행문은 속절없이 열리고 말았죠. 열리자마자 남편이 절 향해 다가오더니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야, 미쳤어? 왜 남의 집 문을 박살내? 당신이 날 무시하니까.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여기 있으면서 왜 숨어 있었던 건데? 며느리를 바꿨다고? 바꾸길 잘했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린데? 설명을 해봐 어서. 헛소리를 믿냐? 우리끼리 장난으로 한 말을 듣고 왜 죽자고 달려드는 건데?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네. 지금 네 눈 완전히 돌았어. 내가 이런 거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야. 하도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오죽하면 내가 잠수를 탔겠냐? 넌 눈치도 없냐? 연락 없고 잠적하면 알아서 눈치껏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난동을 부려? 생각할 시간 필요하다고.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 두라고. 그럼 그걸 말했으면 됐잖아. 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건데? 말했으면 네가 날 혼자 내버려 뒀겠냐? 또 의심하고 집착했겠지. 또 못살게 굴었겠지. 너는 끝까지 날 이해 못했을 거야. 당신 여자 있잖아.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해? 빙빙 둘러서 변명하지 말고 제대로 좀 말하라고. 난 그게 답답해서 온 거고 진실을 듣고 싶은 거야. 왜 나를 의부증 환자로 만들어? 당신이 나라면 안 미치겠어? 남편 대신 도련님이 나타나서 남편 행세하면서 날 속이고 있는데 당신이라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겠어? 딱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 일단 집에 가 있어. 오늘 저녁에 나도 넘어갈게. 나도 지금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일단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집에 가서 다 해명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날 좀 이해해줘. 어? 부탁이다.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하는 거 봤어?
부부끼린 신뢰가 우선이잖아. 지금 네가 날 믿지 못하면 난 진짜 이 결혼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 있어. 곧 있으면 집안 어르신들 올 거야. 지금 이 꼴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 일단 가족끼리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치우고 나중에 설명할게. 남편은 제 등을 떠밀며 집에 먼저 가라고 재촉했어요. 더 할 말이 남았지만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남편과 크게 다툴 순 없어서 저도 일단은 후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정말 바보 같았죠. 남편이 무사하게 지내는 걸 봤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시댁에서는 요리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전 부치는 냄새, 참기름 냄새. 남편 또한 무슨 일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잘 차려입고 머리에 무스까지 바른 채로 있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화도 내고 싶었지만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며느리가 왔는데 요리를 도우라는 소리도 안 하시고 뭔가 낯선 기분이 들었지만 문까지 박살내버린 마당에 제가 어떻게 더 난동을 부릴 수 있겠어요? 이제야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저한테 다가와서 묻더라고요. 그쪽이 새댁인가? 네? 저 집 새댁 맞지? 아, 네, 제가 며느리입니다. 안 그래도 가는 길인데 오늘 잔칫날 맞지? 잔치요? 아이 그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돌아왔잖아. 그래서 오늘 한상 거하게 차린다길래 가고 있는데 다 준비됐는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다고요? 오늘요? 어? 아이 저 집 새댁 아니여? 맞는데... 어르신과 이상하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혼여행이라뇨. 저희는 신혼여행을 생략하고 살림부터 합쳤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났어요. 며느리를 바꾸길 잘했다는 그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하던 찰나 시댁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굉장히 익숙한 차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니 그 안에서 낯익은 여자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내리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그 여자, 오늘의 주인공이자 진짜 새댁인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구였습니다. 제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제 고민도 들어주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그 친구. 그나마 가까운 곳에 친구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친구가 바로 저를 배신한 여자였던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먼저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희야. 제가 부르니 친구는 놀라 뒤집어지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리는데 그 꼴이 참 웃겼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있잖아. 네가 왜 한복을 입고 여기 온 건데? 그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네가 여기 새댁이야? 신혼여행 다녀왔다고 하던데 결혼 축하 잔치를 참 거하게 하네?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아. 하지만 꼭 나중에 설명할게. 진짜 진심으로 내가 사과할게. 사과? 지금 이게 사과로 된다고 생각해? 언제부터였는데? 솔직히 말해. 그냥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가까워졌어. 그러다가 너희 집 집들이 갔을 때 급격히. 왜 여태껏 널 의심하지 못했을까?
의리 넘치고 정 많던 네가 날 배신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 뻔뻔하게 날 위하는 척, 도와주는 척, 온갖 위선은 다 떨어놓고 뒤에서 내 남편이랑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지? 좋니? 친구 남편이었던 사람 뺏으니까 네가 막 승자가 된 것 같고 그래? 이런 말 지금 여기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모든 사태가 너로 인해 벌어졌다는 거 모르겠어? 너의 미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게 집착하고 사람을 쥐어짜느니까 자꾸만 바깥에 놔돌지. 네 남편 간수 못한 건 네 잘못이야. 그거 알아? 그 사람 신혼집이 그렇게 지옥일 수가 없었대. 나랑 있을 때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대. 그래서 뺏었니? 내 자리가 그렇게 탐났어? 네 인생도 참 알만하다. 어떻게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질투해? 내 인생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어? 내 남자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니? 난 그래도 네가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적어도 나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그런 짓을 벌이고 있으면서 감히 날 갖고 놀아?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늘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너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건 거짓된 우정이었구나. 이제야 알겠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없이 착할 수가 있던 건지 그땐 알지 못했어. 내 남편이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알고 몰래 뒤에서 조사해주겠다고 했던 너의 선의도, 남편이 생활비 하나도 안 준다고 했더니 나한테 생활비 하라고 돈까지 꺼줬던 것도 난 그냥 네가 착해서 그런 줄 알았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한테 언젠가 보답하려고 했지. 세상이 가혹해도 살만하다고 느낀 건 전부 너 때문이었는데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줄은 몰랐네.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한 건데? 평생 내 남편 쥐고 흔들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면서 쾌감 느끼면서 살려고 그랬어?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시어머니가 날 너무 좋아하셨어. 여기 집안 어르신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 전에 식을 올리고 싶어 하셨어. 넌 제대로 식도 못 올리고 살림부터 합쳤잖아. 어머님은 그걸 무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고. 네가 그 집안에 비집고 들어간 것 자체가 이 집안에서는 큰 재앙이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왜겠니? 왜 아직 집안에서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식도 올리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했겠니? 부끄러워서 그런 거잖아. 네가 헤어지면 죽을 것 같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차마 헤어지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살림 합치게 해준 거라는 생각 안 드니? 솔직히 말해서 너희 둘은 지금 헤어져도 깔끔하게 갈라질 수 있어. 그리고 난 그 사람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야. 진짜 사람을 사랑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결함이 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그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고집이야. 내가 볼 땐 그거 병이야. 병원 가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마을 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없거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지금 이런 상황이 왜 펼쳐졌는지, 너는 왜 버림을 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 무작정 살림만 합치고 동거만 했던 너희가 법적 부부겠니? 아니면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어르신들 보는 앞에서 잔치까지 여는 우리가 법적 부부겠니? 나도 솔직히 이 상황이 좀 어이가 없거든.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쯤에서 양보해줘. 설마 사랑도 없는 결혼 생활 억지로 이어가고 싶은 건 아니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니 입이 굳어 제대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건지, 왜 제가 본처인 건데도 방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순탄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반대도 심했고 집안 사정으로 결혼식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애매해져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며 식을 대체했어요. 바쁘다는 남편의 핑계로 신혼여행은 꿈도 못 꿨고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와 함께 태교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대체하자는 남편의 약속만 굳게 믿고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였던 절 그 누구에게도 소개시켜주지 않았고 마을 잔치는 고사하고 그 흔한 피로연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이 집의 며느리는 제가 아니라 저 친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친구는 그런 저를 본체만체 하며 시댁집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저에게 애원하시더라고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놔줘. 부탁이다.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어머님, 지금 이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러라고 했다. 일단 둘이 식부터 올리고 나머지 일은 차차 해결하라고 했어. 둘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그러라고 시켜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갈라서니 어쩌니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니? 왜 저는 안 되고 쟤는 되는데요? 왜 저는 숨기고 쟤는 잔치까지 열어주세요?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며느리 집안이랑 학벌을 좀 많이 따지는 걸 어떡하니?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낳으면 그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니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 솔직히 너는 여태껏 며느리 구실 한 번은 못했잖아. 배경도 별로고 내세울 게 없으면 얼른 손주라도 낳아줬어야지. 임신도 못하고 계속 내 아들 옆에서 등골이나 빼먹고 있는 애를 내가 어떻게 예뻐할 수가 있겠어? 처음엔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하길래 미쳤다고 생각했지. 근데 보면 볼수록 참 예쁘고 탐이 나더라. 너는 솔직히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데 그 애는 자꾸만 자랑하고 싶더라. 우리 집안 어르신들도 다 그 애를 예뻐하는데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니? 아이 숨기고 싶으니까 결혼식을 생략했고 잔치도 생략했겠지. 난 이제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임자 만났다고 생각해. 너희들 따지고 보면 결혼 생활도 아니고 그냥 동거 경험 그 정도만 한 거잖아. 그래서 딱히 이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너도 솔직히 잘한 거 하나 없으니까 같이 살던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가면 미련 없이 보내줘야지.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건데? 눈치가 있으면 진작에 나가 떨어졌어야지. 왜 사람 난처하게 못 살게 구는 건데? 우린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진행하고 있거든? 뭐 소송이든 뭐든 하려면 하든가. 우리는 찔리는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여태껏 내 아들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피해준 거 우리도 증거 있으니까 어디 한번 붙어보던가. 며느리 부끄러울 수도 있죠. 결혼 반대할 수도 있어요. 다른 며느리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지랄할까봐 몰래 며느리 하나 왕따시키고 이 큰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재산 분할이라도 해달라고 할까봐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랑 상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너무 기가 세잖아.
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설 수밖에 없지. 지금도 봐라. 뭘 잘했다고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막말로 네가 며느리 역할 잘하고 신랑한테 희생하는 여자였다면 이렇게 버림받았겠니? 남자 마음 다 똑같다. 팔자 세고 드센 여자는 금방 찔리지. 그러니까 내가 초반부터 반대를 한 거지. 우리 아들 인생 내가 구제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버티는 것 좀 봐.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아주 무서워 죽겠네. 집에서도 우리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대했지? 그러니까 그놈이 벌벌 떨면서 여기로 도망왔지. 우린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인생 살아. 너희가 애가 있기래, 공동재산이 있기래. 갈라서면 끝이지. 그냥 저를 차단시키기로 마음먹었는지 모두가 절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빼고 모두가 즐거운 그 분위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줄 착각한 채로 저희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던 제가 한심스럽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봐도 참 괜찮은 신부감이었거든요. 그런 애가 제 남편을 탐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절 농락할 줄은 몰랐어요. 왜 나랑 먼저 헤어지지 않고 동시에 만났을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는데 나중에 헤어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조만간 친정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이 아주 조금 있었는데 그걸 받으면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기로 했거든요. 아마도 제가 가진 걸 탈탈 털어낸 후 더 이상 털어낼 것이 없을 때 버리려고 했던 거겠죠. 그 생각을 하니 정말 치가 떨리고 분하더군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미 그 집안에서 기센 여자로 통하는 제가 더 이상 얌전 떨 필요가 있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진흙탕 싸움을 한번 펼쳐보자 싶었죠. 시댁이 있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며 내 편을 만들고 남편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퍼뜨렸지만 속이 시원해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숨겨져 있던 아내이자 며느리였고 공개적인 안주인은 상간녀였으니까요. 억울한 채로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 도련님에게 연락이 왔네요.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만났더니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땐 저도 집안 분위기가 좀 그래서 휩쓸렸어요. 상심이 크신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우리 형을 만나서 아무튼 참 유감입니다.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저는 그 집안 사람들한테 팽당하고 갈 곳을 잃었는데 돈에 미친 집안이라 그래요. 저도 가끔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엮이지 않는 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젠간 실망하고 이혼하셨을 겁니다. 일찍 갈라서는 게 어쩌면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도련님이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 거라 생각했어요. 나름 사이가 돈독했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이 컸네요. 저도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요. 쌍둥이인데도 몇 초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걸 형한테 몰빵해주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저한테 미안하세요? 네. 혼자 싸우시는 모습 보니까 더 죄책감이 듭니다. 그럼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제가요? 네. 도련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책감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저를 좀만 도와주시면 더 이상 도련님 원망 안 할게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 작전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은근한 방법으로 상간녀와 전 남편에게 한 방 먹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간녀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네요. 네 남편 간수 좀 잘해줄래? 자꾸 귀찮게 구네. 그 한 통에 상간녀는 눈에 불을 켜고 절 찾아왔더라고요. 이제는 저를 상간녀 취급하네요. 너 혹시 나한테 복수하니? 이딴 문자 나한테 보내면 내가 뭐 불안하기라도 할까봐? 너무 추하거든? 그만 좀 해줄래? 그런 의도로 보낸 건 아닌데 그냥 사실만을 전달한 거야. 한 번 바람 피운 놈 두 번은 어렵겠니? 이상하게 헤어지니까 자꾸만 연락이 오네. 그 인간 원래 잡은 물고기에는 밥도 안 주는 아주 치졸한 인간이거든. 나한테 자꾸 할 말이 있다고 하네? 딱 한 번만 만나주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대.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너한테 미리 말해주는 거야. 우리 그래도 한때는 돈독한 친구였잖아. 그놈 말 너무 믿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마. 그 사람이 너한테 연락을 왜 해?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정말 우습고 유치하기 짝이 없네. 헛소리 듣기 싫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그 애의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겠죠. 저는 다시 한번 상간녀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그래,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맘 편할 수도 있지. 일단 나는 분명 알렸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도련님을 이용해서 상간녀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상간녀가 불안한 마음에 제 뒤를 쫓는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보란듯이 도련님을 만나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의심할 만한 사진들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결국 상간녀는 제가 던진 미끼를 확 물어버렸고 지발로 찾아와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내가 왜? 너 내 남편 만나잖아. 보자니까 아주 겁없이 덤비네? 아니, 나 네 남편 만난 적 없는데? 누가 그래? 없긴 왜 없어? 증거가 내 손에 있는데도 발뺌할 거야? 좀 없어 보이네. 내 뒤를 쫓고 있었어?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되면 남편한테 먼저 추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쥐잡듯이 잡아? 혹시 남편한테 신뢰가 없니? 깊이 대화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이였던 거야? 명심해. 이젠 네가 상간녀야. 내 남편 만나는 순간 네가 벌 받는 거라고. 알아? 난 당당해. 너처럼 부끄러운 짓 안 했으니까. 내가 너 같은 줄 아니? 남의 남편 만나서 웃고 즐기고 사진 찍고 전시한 게 부끄러운 짓이 아니라고? 이게 진짜 단단히 돌았네. 의심이라는 게 원래 그래.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면 끝을 모르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는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 내가 결혼 생활 해봐서 알잖아? 그놈은 집착을 좀만 보이면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너도 쿨하게 넘기도록 해. 솔직히 뭐 너도 당당하진 않잖아. 불륜으로 만난 주제 결혼 만나면 네 소유물이 될 줄 알았어? 너도 참 멍청하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네. 마지막 경고야. 내 남편 만나지 마.
글쎄 안 만났다니까? 부정하지 말고 내 말 좀 알아들으라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미쳐가기 일보 직전이거든? 제발 내 인생 망치지 마. 부탁이야. 이젠 나도 좀 행복할 때 됐잖아. 넌 이미 헤어졌잖아. 미련 없이 보내주겠다며. 그럼 그 약속 좀 지켜. 나 요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뜩이나 의심의 골이 깊어지는데 그 사람은 자꾸만 아니라고 하지. 너는 날 조롱하지. 증거는 너무 확실하지.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그게 다 너 업보 아니겠니? 부부의 일은 부부끼리 해결하도록 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만 찾아오니까 나도 좀 불쾌해지려고 하네. 나도 네가 제발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인간 절대 방생하지 말고 네가 꼭 붙들고 살아. 알았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약 올렸거든요. 본인도 똑같이 당해봐야죠. 그래야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효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둘의 이별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온전히 믿었어야 했는데 상간녀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로써 전 남편은 2번 이혼하게 된 돌돌식남이 되고 말았죠. 또 어디 가서 총각 행세하면서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 인간은 분명 또 다른 자극에 유혹당하고 쉽게 넘어갈 게 뻔해요.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평생 그렇게 엉망인 채로 살아가면 좋겠네요. 아무튼 둘이 갈라섰다는 얘기를 들으니 10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헤어짐을 겪은 후로 저도 깨달은 게 많아요. 나를 구제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혼자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것. 이 2가지를 교훈 삼아 열심히 살았네요. 솔직히 학벌에 콤플렉스도 많았고 능력도 내세울 게 없었던지라 이참에 인생 한번 제대로 개조해봐야겠다 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몇 년 전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상간녀와 헤어진 이후로 전 남편은 저에게 남자친구 있냐, 만나는 사람 있냐, 썸 타는 사람이 있냐, 뭐 그딴 걸 물어보더니 다시 자기랑 잘해볼 생각이 있냐고 넌지시 던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꺼지라고 했어요.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사람을 남편이랍시고 믿었던 지난 세월이 아깝네요. 지금쯤 시어머니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아들을 더 좋은 곳에 장가 보내려다가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잖아요. 어쨌든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걸 깨닫게 된 일화였네요. 이제 바보같이 주기만 하는 사랑은 하지 않으려고요.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서로 주고받고 교감이 있어야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이후로 연애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사랑도 잃고 친구도 잃었지만 더 큰 인생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의 고난을 얻었으니 앞으로의 일들은 술술 잘 풀리겠죠. 저는 제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인생 술술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